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노동절로 더 많이 불리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도심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습니다. 한 달 뒤면 들어설 차기 정부에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을 뚫고 노동자들이 광주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린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 완수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세력 정상으로 노동기업은 쟁취하자!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계 파면 후 맞은 노동절. 하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와 투쟁의 성과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 민주주의의 힘을 이제는 노동권 신장, 나아가 개헌과 개혁 입법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달 뒤 출범할 차기 정부를 향해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돌봄, 일자리,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공헌 나와 개혁과 정치인도 선거도 개혁으로 다당면을 실현하여 사회공헌, 사회개혁을 완성해야 됩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체불임금만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등 노동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내란 세력 척결만큼이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시급한 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기본권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7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만큼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역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이어서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에서 온 29세 청년 다망 밀런 씨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난해 4월 한국에 왔습니다. 영암의 한 돼지 농장에서 1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은 이주 노동자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폭행과 협박, 임금 체불을 일삼아 다른 일터로 옮기려는 겁니다. साउर टिमजाङनिमले चाहिँ हामीले भनेको जस्तो काम गरेन भने हामीले भनेको मानेन भने तिमीहरूलाई म नेपाल पठाइदिन्छु भनेर धम्कीहरू दिनुहुन्थ्यो. 결국 지난 2월 이를 견디다 못한 한 동료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농장 내 폭행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0명, 또 60여 명이 임금 2억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हामीले चाहिँ त्यहाँ काम गर्दाखेरि 1 वर्ष भयो. म चाहिँ त्यहाँ चाहिँ काम गर्दाखेरि आधा घन्टा अथवा 1 घन्टा अगाडिको काम गर्ने समयभन्दा एक्स्ट्रा काम गरेको चाहिँ पैसा हामीले पाएन. अब त्यो अनुमानित चाहिँ पैसा हिसाब गर्दाखेरि चाहिँ लगभग 70-80 लाख वन कोरियन 원 आउनु पर्ने जस्तो लाग्छ. तर अहिलेसम्म चाहिँ पैसा आएन. 새 일터를 찾을 때까지 머물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는 이해나 씨. 문제가 된 농장은 물론 다른 일터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쉼터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도 하고 어떤 데는 월급 안 주고 월급에 이제 툴 주면서 일 많이 시키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달 28일 해당 농장주를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 근로감독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위반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일터를 옮기는 사례는 지난해 6만 6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자, 졸속한 정치 직거리라고 논평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정진욱, 전진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 대선을 향한 사법의 칼춤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골자로 한 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이 백지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화점으로서도 시설 복합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백화점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 불황 탓만은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쇼핑 트렌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빈도가 많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요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시간도 조금 없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거의 다 살 수 있으니까. 광주의 백화점 판매액 지수를 봐도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2022년 1조 98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광주 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혁신은 필수입니다. 과거의 백화점이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공간과 문화, 경험을 파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터미널 복합화 사업 등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도시의 공간 구성이나 교통,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현대 광주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마쳤다면 신세계는 여기에서 걸려 있습니다. 드러난 쟁점은 아파트 세대수지만 광주시는 결국 늦지 않게 신세계 사업 제안이 들어올 걸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 시는 신속, 투명, 공정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신세계 역시 4,700억 원을 들여서 터미널을 인수했고 경쟁업체인 더현대 광주의 입점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사업 포기를 검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미술 창작 활동을 하는 이메리 작가는 전쟁과 강자 이주 같은 인류사를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이메리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세계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박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캔버스에 수없이 겹쳐 그리는 동그라미는 광주에 정착한 7,000명의 고려인이자 그들이 겪은 전쟁과 강제 이주의 역사입니다. 고려인의 아픈 역사가 작품의 모티브였지만 메시지는 인류 전체를 향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주와 분쟁 또 전쟁의 문제는 같이 다 안고 살아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원지이자 가장 참혹한 인종 청소가 벌어졌던 보스니아가 이메리 작가에게 응답했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2월 사라예보 겨울축제에 초청돼 전쟁과 학살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열었고 19개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라예보 국제북페어에 초청돼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폭력과 고통에 대해 관람객들과 교감했습니다. This exhibition also deals with individual stories and showing us how we are all connected and how history of one place is connected to all of us. 인류 보편의 상흔을 담은 이메리 작가의 창작은 인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오랜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탐구의 과정을 담은 작품들을 지난 2022년부터 베를린과 베니스, 크레타에서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전시를 거듭하며 비슷한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자세, 태도 이것만으로도 너무 숭고하고
경이롭다는 것. 미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이메리 작가는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깊이와 형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류에게 던지는 새로운 형식의 메시지는 올 하반기 또 한 번의 해외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월 유족과 5.18 기념재단 등은 5.18과 희생자에 대한 무분별한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는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매체가 이미 거짓으로 판명난 지만 원의 5.18 북한 개입설을 인용해 5.18 희생자들이 북한군에 의해 숨졌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지난 2월 금남로에서 유포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은 상습적인 5.18 폄훼와 왜곡으로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기자 등을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준엄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급 직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020년부터 한 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